자, 여기 심화고 모의고사 써머리 할 건데 거꾸로 갈 겁니다. 여러분 40번은 이게 시간이 안정적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생각하기로는 딱 24시간으로 뭐 1, 2 이렇게 정할 수 있다. 1초, 2초. 그 노력이 뭐야? 약간 삑사리가 났을 경우에 그걸 막 1초를 추가해서 맞춰. 이런 노력을 하면 인간이 만든 24시간 이런 시간하고 자연의 이게 뭐냐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뻘짓을 하고 있다. 이거 욕하는 글이야.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 시간이 구입할 수도 있고 이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건 알고 보면 인공적인 관점이야. 근데 이건 실수다. 왜? 요 얘기를 보시면은 요거 세컨드가 1초야. 1초를 그냥 추가했어. 여러분 내일부터 시간을 좀 조정합니다. 시계 1초만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니? 왜? 지구가 약간 흔들리고 자전 속도가 바뀌어요.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삑사리가 나.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드래그가 끌어당기는 힘, 항력이라고 해요. 달의 중력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거 보시면 100년마다 이게 밀리가 1000분의 1이거든요. 0.017초씩 하루가 조금씩 길어지는 거야. 실제로 24시간이라 24시간 0.0017초가 돼. 그게 지금 100년마다니까 한 몇만 년 쌓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달라지겠지. 그럼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인간이 정한 24시간이라는 건 고정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해. 그러나 자연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유사성이 깨집니다. 같다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간 시간을 더해. 이게 뭐야?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거야. 그러나 자연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 맞겠지라고 하는데 자연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뻘짓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문장 7번 문장 We try to force 강요하다. 고정된 인간이 만든 관점을 자연에 강요해. 억지로 니네가 자연을 맞춰. 잘못된 희망. 어떤? 이게 뭐냐면 자연이 굴복하다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자연이 꿇고 들어오겠지. 자연이 항복하겠지, 굴복하겠지, 서렌더. 하지만 자연은 안 그런다. 계속 변화가 될 거다. 그래서 뒤 한 페이지 넘겨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이게 요약문이야. 인간들은 오랫동안 have view, 봐왔어.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봤는데 24시간. 계속 수정을 해. 1초씩 막 더하고 있어. 근데 결국 뭐야? 자기네들의 믿음, 인간들의 믿음? 그런 노력들이 1초씩 더하다 보면은 자연이 꿇겠지, 굴복하겠지, 언젠가 맞춰지겠지.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글이야. 인간은 바보짓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있다.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알겠어? 그 개념이야. 자, 그 앞에 39번은요. 여기 폐기물 기반 소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고장나니까 버리고 새로 사겠지. 그래야지 경제가 돈다라는 소비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이 뭐야? 물건을 튼튼하게 만들고 차라리 수리하는 거. 그 웅진, 정수기, 코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고치면서 계속 그걸 팔면 되지 않냐라는 마인드가 된 거야. 자, 여러분 별거 없어. 폐기가 뭐야? 버리는 거야. 버리고 새로 사는 게 경제의 원동력. 그래야지 물건을 사지 않겠냐. 이번 문장은 별거 없어.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있어야지, 이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고 판매가 연결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언제 수요가 있어? 고장 나야지 버리고 새로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인드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어떤 제품을 설계해. 그 회사에서 결국 버려지도록. 왜? 그래야지 사람이 새로 살 거 아니냐.
자, 요거 가자. 4번 문장 요거에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제품을 설계할 때, 디자인 설계할 때 어떻게 하니? 1번. 요거 계획적 노후화가 뭐야? 일부러 막 1년, 2년 지나면은 똥폰 되게 만들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 두 번째는 수리 도구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뭐야? 함부로 수리 못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핸드폰 같은 거 나사 모양이 별 모양 나사 이래가지고 잘 못 듣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렴한 재료. 왜? 오래되면 어떻게 돼? 고장 나잖아.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 망가지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5번 문장 보시면은 소비자가 제품의 제한된 접근이 뭐야? 100% 다 못 쓴다. 그리고 결국은 교체, 새로 살 거다. 폐기 경제, 웨이스트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6번 문장이 이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지했던 사람들은 실패했다. 깨닫지 못했다. 뭘? 얘들아, 이게 그거야. 이게 뭔 말이야? 폐기의 재고가 무슨 말이야? 그냥 안 버리기. 안 버리고 쓰는 걸 우선시해. 그냥 최대한 고쳐 쓰자. 이것이 뭘? 수리와 다시 만들기. 여러분, 이게 그거야. 선생님도 핸드폰 지금 5년 써요. 배터리가 간당간당해. 그럼 이거 버리고 새 거 사느냐? 그냥 수리점 가서 배터리만 새 걸로 교체하고 한 2년 쓰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수요. 선생님도 지금 이거 알아보려고 해요. 이 시계도 애플워치도 오래됐는데 한번 쉬는 날 가가지고 이거 그냥 리퍼 받아서 쓰려고. 10만 원이면 된대. 새 거 사면 50만 원 들 거 아니야. 10만 원 내고 그냥 새 거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알고 보면 뭐야? 서비스가 제품이 된다는. 이 서비스가 뭐야? 쉽게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 말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다. 그것도 돈 받고 하면 얘네들도 회사도 돈 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제는 유지와 수리 서비스로 이걸 제공해서 이익을 내끼고, 봐봐,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만들어. 왜? 그래야지. 옛날에 2년 쓰고 버리고 10년 쓰면은 한 3, 4년마다 배터리 갈고 뭐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알겠니?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런 방식의 새로운 경제가 나왔다. 여기 봐봐. 소유권의 이전. 이게 왜 나오냐면 리스야. 임대한다야. 이게 웅진 정수기 말하는 거야. 정수기 막 5년 동안 임대하고 10년 동안 임대할 수도 있어요. 맨날 와서 필터 갈아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가 되는 거다. 알겠니? 무조건 사서 얼마 못 쓰고 버리고 새로 사는 거보다 그냥 오래 가는 제품을 갖다 수리해서 쓰는 경제도 기업에서 새로운 이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얘들아, 요거 야생동물 관리가 되게 여러 가지야. 쉽게 말해줄게. 어떤 동물들은 보호하고 어떤 동물들은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관리입니다. 숫자를 조절하는 거야. 능동, 적극적인 거. 그리고 최소화하는 소극. 그냥 거의 방치 이런 느낌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뭐 할까, 여러분? 국립공원은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할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까? 얘들아, 소극적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 국립공원은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두는 거야. 그런 것도 필요해. 자, 두 가지 접근법들. 이게 관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좀 이상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야생동물이 관리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관리 책임. 얘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나는 그 우리나라 국립공원 뭐 이런 아니면 무슨 환경부 이런 데서 책임이 있는 거야. 그리고 두 가지의 넓은 범주가 있어. 1번 적극, 소극.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액티브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뭐야? 사이즈를 증가시키거나 줄여. 사이즈를 어떻게 증가시키니? 얘네들에게 먹을 거를 잘 주고 얘네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사냥하면 돼. 반대로 디크리징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이 이주시켜. 좀 환경이 안 좋은 데로 가서. 그럼 좀 제대로 못 찾아먹고 이런 딜딜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야. 나름 관리하는 거야. 너무 사슴 같은 애가 많아도 문제가 된다.
풀을 다 뜯어먹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 사냥, 트랜스 위치를 바꾸는 거야. 얘네들 이사 보내. 그래가지고 서식지를 어떻게 바꿔? 베네핏도 되고 디스어드밴티도 돼. 여러분 베네핏이 좋은 거야. 좋은 데로 옮기면 어떻게 돼? 개체수가 늘어나지. 안 좋은 데로 옮기면 어떻게 돼?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too low 너무 적어. 대가리 수가 너무 작으면은 다른 관리가 통합될 수 있어. 인공수정도 시키는 거야. 뭐 포식자들을 통제가 뭐냐면 이거 제거라고 생각해. 얘네들을 잡아먹는 식물, 뭐 늑대 이런 애 쏴 죽이는 거야. 왜? 니오네이탈 데스가 갓 태어난 애들의 사망을 줄이는 겁니다. 늑대 같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새끼 낳을 때 제일 약하니까. 그때 공격해가지고 갓 낳은 신생아들 이런 거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 아니면 서식지를 개선해서 이 커버. 얘네들이 새끼들을 안 죽이고 피할 수 있는 곳들도 제공해 주는 것도 적극적 관리가 됩니다. 적극적 관리를 굉장히 많이 나왔어. 왜? 얘들아, 소극적 관리는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냅두면 된다야. 굳이 할 게 있니? 배째라 이런 느낌이잖아. 밑에 봐봐. 다른 개체군들은 국립공원에서 있는 애들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그럼 쉽게 보자. 사람들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인간을 이 문장이 중요해. 인간의 관리를 포함한다. 여러분 일본에 도쿄에 신사가 하나 있어. 별로 안 좋은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신사까지 가는 길만 사람이 다니시고 옆에 숲이 있거든요. 거기는 철조망 같은 거 쳐놔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어. 신성한 곳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100년 만에 대학교 연구팀이 거기를 조사해봤더니 온갖 야생동물이 다 나왔어. 도쿄 한가운데. 그럼 뭐야? 소극적 관리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예 터치 안 한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한번 봤는데 별의별 애들이 다 살고 있더라. 별의별 멸종 위기종 무슨 벌레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어. 됐지? 자, 요거는 별거 없습니다. 3가지 정도 정리하면 돼. 나비는 버터플라이, 나방은 못 쓴데 차이점. 그리고 왜 마지막에 공통된 아름다움이냐? 야, 얘는 못생겼고 얘는 예쁘다.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둘 다 예쁜 애들 봐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처음에 outward, 겉으로 나오는 외모로 구별하는 건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니다. 딱 보고 이게 나방인지 나비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봐봐. rule of thumb, 경험 법칙. 딱 보고 아는 방법들이 몇 개 도움이 될 방법들이 있다. 1번. 얘들아, 안테나가 복수야. 더듬이들이야. 더듬이들 보고 대부분의 봐봐. 나비들은 작은 골프 클럽 할 때 곤봉이거든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부풀어 올라 있어. 반면에 나방들은 페더리 털로 있거나 내로 좁다. 파인 미세한 끄트머리. 끝이 되게 좁아. 일단 외모. 그리고 두 번째는 나비들은 쉬어. 나뭇가지 앉아서 어떻게 쉬어? 날개를 닫고 쉘드가 유지야. 그들의 날개들이 닫힌 채로 유지되는 거야. 요건 좀 기억해줘. 날개를 접어. 근데 반면에 나방들은 wings on full view. 이게 뭐냐면은 날개 안 접고 그냥 다 보여. 요런 모양이야. 요렇게 나방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날개를 안 접고 있다. 이게 뭐야? 경험 법칙. 일반적으로. 근데 다음에 추가적인 구별도 가능해요. 요거는 모르겠어. 나방한테만 있는 건데 앞날개,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갈고리 이런 거 봐봐. 여기 앞날개, 뒷날개 사이에 뭐 이렇게 무슨 부품이 있나봐.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그거는 오직 나방에게만 존재한다. 그리고 요 부분 조심해. 5번 문장은 이건 낚시야. 정형화가 뭐야? 너무 고정관념이 된 차이. 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나방들은 밤에만 다니고 나비들은 낮에 다닌다. 이런 고정관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어.
낮에 다니는 나방도 있고 밤에 다니는 나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스트가 뭐 그려지는 나방 어때? 굴름이 칙칙해. 야행성의 사촌들, 무슨 사촌들? 뒤에 보면 이 색이 많은 나비들의 사촌들인 나방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잘못됐다. 컬러풀하고 태양을 좋아하는 나비들, 이런 것에 대한 차이들은 잘못됐다. 왜? 그 뒤에 내용이 뭐야? 나방들인데 밝은 컬러들의 나방이 있고 낮 동안에 액티브 활발한 애들도 있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왜? 몇 명의 밤에 돌아다니는 나비도 있고요. 나비들 색깔들도 어떤 갈색과 회색의 색조를 그 옷 입혀진 채로 나오는 애들도 많다. 이런 개념이야. 그럼 여기까지 어디까지 봤어? 뭐 안테나가 더듬이가 다르다. 쉬고 있을 때가 다르다. 응? 그리고 나방에게는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나비는 낮, 나방은 밤,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그냥 금 마무리. 더 현명하다.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거. 나비와 나방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나방이니까 극혐, 나비니까 극호 이런 건 아니다.